현재 미국은 FOMC를 비롯해 주요 경기 지표, 또 실적 발표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주를 이른바 빅위크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올해 남은 기간 미국 증시와 미국 경제 분위기를 정의하는 한 주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표들을 앞두고 있는지,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장재철 대표님과 함께 하는데요. 이번 주 8월 1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데드라인을 비롯해서 FOMC 또 주요 실적 발표들도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일정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저녁 9시 반에 그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이유는 1분기 미국 경제가 역성장했었기 때문에 2분기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에 7월달 미 연준의 FOMC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인 3시 반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요. 여기서 아마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날, 그러니까 내일 9시 반, 저녁 9시 반에 네. 신규 실업수당, 노동시장 데이터와 통화정책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6월 달께.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 기준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그리고 8월 1일 오후 1시가 지금 미국으로 보면 8월 1일이 시작한 날이거든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그 기한 만료 시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8월 1일 오후 9시 반에는 미국의 그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그리고 실업률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은 3일 동안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 우리 M7 2분기 실적하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네. M7 종목 중에서 4종목,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31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8월 1일 날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는 EPS 증가율이 약 한 12에서 13%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아마존과 또 애플은 영업이 약 한 4에서 한 9% 정도 늘어날 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대까지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시청자분들이 큰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수요일에 미 상무부가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추정치를 발표하는데요. 일단 전망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는 한 2.5% 정도 전기 대비 연율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분기 때는 전기 대비 연율로 마이너스 0.5% 역성장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때는 반등을 하는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2.4%입니다. 근데 쭉 제가 이렇게 아이비들 데이터들을 보니까 그것보다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가장 큰 부분은 1분기 역성장을 가져왔던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1분기 때는 거의 뭐 한 4%포인트 정도 됐는데, 2분기 때는 5%포인트 플러스로 전환합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리고 소비 지출이 좀 늘어날 거로 보여요. 1분기 때는 관세 충격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센티멘트가 나빴는데, 심리가. 이게 좀 생각보다 줄어들면서, 그리고 또 시장도, 주식 시장도 좋아지면서 소비가 많이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성장률을 올려줄 것으로 보이고, 네. 더 중요한 거는 하반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2분기 실적보다 이제 우리가 지금 있는 하반기인데 성장률은 약 한 1% 내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세가 둔화가 되고, 연간 전체 성장률은 작년에 2.8%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약 한 1.5%에서 1.6%로 둔화가 되는데, 제일 관건은 지금 미국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소비 지출이 얼마나 유지가 될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높아질지, 그리고 높아졌을 때 연준이 통화정책, 그중에서 이제 정책금리를 얼마큼 내릴지가 2분기, 하반기에 우리 경제 성장을 봤을 때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현재 시간으로 29일과 30일 FOMC가 개최가 되는데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동결될 걸로 보시는지요? 예,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뭐 97% 확률로 이번에는 동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언제 또 금리를 낮출 것인가 변경할 건데, 9월 달에 지금 시장에서 전망은 약 한 60%, 61%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보다는, 이번 달보다는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연준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자회견 때 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때 이번 회의 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연준 이사들 중에 2명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했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다른 정책 결정자들한테 영향을 줬는지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파월 의장은 아무래도 지난번이랑 똑같이 데이터 디펜던트한 그런 정책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네.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2%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파월 의장의 숨겨진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관세 영향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 발표될 보고서들이 경기 둔화를 시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6월 PC 또 7월 고용 보고서의 전망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이제 PC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소비자 물가,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를 보지만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물가가 바로 PC 인플레이션, 이 네.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인데 이 부분이 6월 달에 전월보다 상승폭을 키울 거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헤드라인 전체 물가는 5월 달에 0.1% 상승했었는데 전월 대비 이번 달엔 0.3%, 그리고 근원, 코어 인플레이션도 전월 대비 0.3% 상승을 해서 5월 달보다는 좀 높아질 거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그동안 좀 걱정했던 관세의 영향이 상품 물가에 좀 비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나 레저 상품 부분에 있어서의 물가 상승이 이제 좀 가시화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의료나 자동차 부분이 상품 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끌어올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 물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부분에서의 물가가 사실 약간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의 상승폭이 가파라지는 것을 좀 제어를 하지만 전기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물가는 좀 높아질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고용도 중요하잖아요. 네. 고용은 이번 달에 약 한 10만 개 정도 늘어날 거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달보다 14만 7천 개보다는 줄지만은 전반적으로 10만 개 이상의 그런 일자리 수는 그래도 견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게 뭐냐면 계속 실업 청구 건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계속 누적돼서 실업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이 지난달에는 4.1%에서 요번에는 4.2%로 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 파월 의장도 고용 시장 굉장히 견고하지만 이런 약해지는 모습도 있다는 건 한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FOMC가 가장 주목하는 PC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세 데드라인인 8월 1일에 그 이후 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8월 1일 날 관세가 성공적으로 뭐 다른 나라에서 치면 한국이 15% 되면 좋지만은 안 될 경우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반도체의 관세가 또 2주 후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효자 수출 상품인데 이런 부분도 있고 연준의 통화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장에는 변동성을 주는 요인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 일정들을 앞뒀는데 그 내용과 함께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